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학년이 되는 뱀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생각하곤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해본 후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학교 프로그램이란 수업 외의 대학 생활을 의미하며 일명 비교과 프로그램이라 칭합니다. 그 밖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 당장 알아봐야겠죠? 참고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더 좋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하나, 내가 참여해본 교내 활동과 활동별 꿀팁. 굉장히 많은 활동에 참여해보았지만 그중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CSU 멘토단 학습 3.0 헬퍼입니다. CSU 멘토단 학습 3.0 헬퍼란 평점 평균 또는 직전 학기 평점이 3.0 미만인 멘티와 평점 평균과 직전 학기 평점 모두 3.0 이상인 멘토가 짝이 되어 5회기 미션을 수행하여 성적 경고를 예방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번 학기 친한 친구와 짝을 지어 참여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멘토와 멘티 모두 성적 상승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멘토로서 참여했지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번 학기는 지금까지의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SU 멘토단 3.0 헬퍼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회기별로 과제들이 달라 수행하는 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멘티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와 함께한다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출하기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또한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위촉장, 수료증, 우수 멘토상 상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우선 시간을 내어 심리상담 검사를 하고 해석 상담을 받거나 교수님을 만나고 공부 환경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각 회기마다 별개로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종 보고서 형식을 영상으로 선택한 경우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꿀팁 및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멘토와 멘티 모두 3.0을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멘티는 3.0을 넘겼는데 정작 멘토가 넘기지 못한다면 성과장학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멘토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수활동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 활동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제출한 팀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영상으로 제출하여 우수활동 장학금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에 진행되는 CSU 멘토단 수료식에는 위촉장 및 다양한 선물, 경품 추첨이 제공되므로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교내 외국어 점프 장학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서 토익 점수를 향상시킨 학생들을 구간별로 40명씩 선발하여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 공인 외국어 성적 인증 등의 이유로 토익 점수를 높여야 하는 학생들이 많으시죠? 어차피 토익 공부할 겸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도 신청하여 장학금 50만원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토익 점수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 다른 공인 외국어 성적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익 점수를 높여야 하는 모든 조선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토익 점프 장학금은 한 학기에 한 번 수령이 가능하지만 학기가 지나 또다시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여 장학금도 여러 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장학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최대한 일찍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수령이 안 되니 학기마다 약 100점씩 올리면서 성적도 올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점수 구간별로 성과 인정 점수가 다릅니다.
해당 점수 이상으로 토익 성적이 올라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공부가 안 되어 그만큼 못 올릴 것 같다면 다음 학기에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교내 토익으로 감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점수로는 교내 토익도 인정해주고 기존 토익보다 교내 토익이 응시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교내 토익을 보면서 토익의 형식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프로그램은 올리고당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명에서 6명이 모여 한 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팀은 멘토 없이 그룹 스터디일 수도 있고 멘토가 있는 튜터링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교과목이나 외국어 또는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합니다. 제가 참여해본 올리고당 프로그램은 교과목 그룹 스터디와 교과 튜터링 형태였습니다. 그 활동 내용은 4명에서 6명이 팀을 이루어 한 과목을 정하고 해당 과목의 점수가 A 이상인 사람이 과반이 되면 성과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완주만 하면 활동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으므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완주를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활동 기간 동안에는 매주 팀원끼리 모여 공부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은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만나서 공부할 때마다 인증사진을 공부 시간 전후로 찍어야 하는데 이를 까먹은 경우에는 인증을 위해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CSU 멘토단 학습 3.0 헬퍼와는 달리 매주 같은 과목에 대한 같은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내가 A를 받더라도 팀원들 중 과반이 A를 받지 못한다면 성과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리고당에 참여하면서 얻은 꿀팁과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신청할 때 구성 멤버 전원이 3.0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고당 신청 조건에 구성원 전부 3.0을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넘지 않는 멤버가 있다면 선정 과정에서 여지없이 탈락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탈락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올리고당은 멤버 과반이 A를 받아야 성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있는 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올리고당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률이 센 편입니다. 따라서 참가 신청서 작성 시 형식은 지키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공들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교내 활동 참여의 장점. 저는 교내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이번 학기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핸드폰이나 보던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취미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댄스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학교 생활이 무료하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특히 CSU 3.0 헬퍼 강추드립니다. 올리고당을 하면서는 낭비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시작했을 텐데 올리고당을 할 때는 매주 팀원들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야 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보내던 시간에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세 프로그램 모두 장학금의 형태로 성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올리고당, CSU 헬퍼의 경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완주만 하더라도 활동 장학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보상이 따르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여 성과 장학금까지 받게 된다면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한 학기에 이 정도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셋. 학습을 통한 자기성찰과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공부 스타일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시험 기간일 때는 도서관, 시험 전날일 때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 지금까지 중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비교과 활동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비교과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실습을 통해 프리셉터에게 많이 배워 차차 좋은 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올리고당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 취업을 위해 900점대의 토익 점수가 필요하므로 토익 점프에도 연이어 도전하여 토익 점수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적이고 재밌는 대학 생활을 즐겨보세요. 모두 화이팅!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